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로나19 진단에서 엘라이자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 저는 크게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주제들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SARS-CoV-2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야 바이러스의 진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숙주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진입하며 이후 외피가 벗겨져 유전체 RNA가 세포질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유전체 RNA의 ORF1A, ORF1B는 PP1A와 PP1AB 단백질로 번역되며 이들은 단백질 절단 효소에 의해 절단되어 총 16개의 비구조적 단백질을 만듭니다. 일부 비구조적 단백질은 복제효소, 전사효소 복합체 RDRP를 형성하여 플러스 가닥에 해당하는 유전체 RNA가 복제 및 전사되도록 합니다. 복제 과정을 거쳐 나온 플러스 가닥 유전체 RNA는 추후 증식된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됩니다. 전사 과정을 거쳐 나온 하위 유전체 RNA는 각각 바이러스 입자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로 번역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피막 단백질, 막 단백질은 소포체 막에 들어가고 뉴클레오 캡시드 단백질은 플러스 유전체 RNA와 합쳐져 핵 단백질체가 됩니다. 이들은 소포체 골지체 중간 구획에서 바이러스 형태로 합쳐지고 골지체와 소낭을 거쳐 세포 외로 배출되게 되며 다른 세포에 부착하면 다시 생활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생활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ACE2 수용체를 세포에 진입하기 위한 수용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핀란드 헬싱키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도, 혈관, 뉴런 등 여러 인체 조직에서 많이 발견되는 수용체 NRP1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체는 물론이고 ACE2, HRP1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활용해 부착하는 기전을 활용하여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병원체인 SARS-CoV-2 바이러스 진단에 있어서 엘라이자가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질병에서 엘라이자 검사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엘라이자 방식의 코로나 검사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PCR 검사와 달리 단시간에 다량의 검체를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항체 신속 진단에 비해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지니고 있어서 코비드19의 보조 진단이나 집단 면역 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엘라이자 검사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항원 진단 검사로는 SARS-CoV와 SARS-CoV-2를 구별할 수 없기에 보조 검사 도구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원 진단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보이는 경우 SARS-CoV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틴 또는 SARS-CoV-2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틴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환자의 병력 및 다른 진단 정보들을 종합하여 환자의 감염 상태를 해석해야 하고 양성 결과가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음성이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PCR 검사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가운데 엘라이자 방식을 선택한 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항체 표지자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있는
11월 30일 기준으로 FDA 공식 홈페이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엘라이자 기반 진단 키트는 총 13개입니다. 아래 표는 현 시점에서 승인된 제품의 목록이 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드린 제품을 중심으로 엘라이자 기반 진단 키트의 타겟을 살펴보면 FDA 승인 제품을 기준으로 바이오레즈사의 플라테리아 사스코브2 토탈 AB 제품만 뉴클레어 캡시드를 타겟팅하고 있으며 나머지 키트들은 모두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팅하는 상품들은 세부적으로 IgG 혹은 IgM 가운데 하나를 선택적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됩니다.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 중에는 IgA 혹은 앞서 설명한 ACE2를 타겟으로 삼는 상품도 있으나 연구실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이토카인 폭풍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엘라이자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과잉 염증 반응이라고 불리우며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신체까지 공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신체 전반을 파괴하여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발생 시 생성되는 특이적 단백질을 진단하는 엘라이자 키트 상품도 연구자들이 해당 현상에 의한 코로나19 중증 진행을 막는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이오 시약 개발 기업인 AB캠사에서 판매하는 사이토카인 폭풍 진단용 엘라이자 키트들입니다. 다른 유명 바이오 기업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토카인 폭풍 진단과 연구에 특화된 엘라이자 키트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방식의 진단 방법과의 비교입니다. 여기서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가운데 엘라이자 방식을 선택한 키트와 다른 방식의 진단 방법을 통해 개발된 진단 키트들을 비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은 분자 진단 방식을 주 진단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6시간이 소요되는 확진 검사용과 1시간 이내 결과를 내는 응급 선별 검사용으로 구별됩니다. 반면 엘라이자가 속한 항원 진단은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인식해 검체 내 바이러스 융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며 정확도 면에서 PCR에 비해 부정확해 보조적 검사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항원 진단 방식은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 장비도 작은 편이라 간편한 이용과 대규모 검사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관한 출처는 각 페이지마다 표시되어 있으며 디자인 소스 관련 출처는 이 화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